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요즘 영상을 찍을 소재가 거의 다 떨어져서 뭘 올려볼까 하다가 한배 부부들의 일상이라면 일상이고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베트남 문화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습성이라고 해야 할지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호치민의 기숙사를 새로 증설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왔고 또 현재도 다시 호치민에 왔거든요. 근데 제가 6년 전에 결혼시킨 커플이 있어요. 남편분이 40대 후반이에요. 두 분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고. 근데 오래간만에 호치민에서 만났어요. 이분은 현재 삼성 계열사 1차 벤더 다니고 있고, 사모님은 이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같이 다니고 있어요. 어떤 일 하냐면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라고 해야 하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는데 둘 사이 정말 괜찮아요. 남편도 아내한테 잘하고 아내도 남편한테 잘하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부부 사이의 일 중에서 그 우선순위를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뭐 처갓집에 돈을 보내주는 부분도 그렇고 남편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이런 부분으로 갈등을 좀 겪다가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사실은 이분을 만나서 이 하소연을 듣다 보니까 일군 해찬들에서 한 소주를 한 6병 마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릴게요. 이게 한배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처가 지원 문제예요. 이분의 배우자는 장녀예요, 장녀. 그리고 북부 여자. 엄청 근면해요. 남편한테도 잘하고 집안 살림도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불규칙적으로 처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 상의를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내의 뜻대로 돈을 다 보내요. 뭐 동생들이 대학교를 다니는데 뭐 베트남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리고 베트남도 되게 그 뭐랄까 학비가 비싼 편이거든요. 그거를 돈을 벌어서 동생들 학비를 다 대고 있어요. 앞으로 한 2, 3년 더 해야 된다 하더라고. 뭐 이런 거는 괜찮대요. 근데 그 고집이 너무 세서 한 번씩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굽히지가 않는데요.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데 그나마 버텨주는 게 두 분이 금술은 괜찮아요. 부부 사이에 어떤 잠자리나 평소에 나누는 대화나 그리고 와이프가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나 이런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라 하긴 해요. 그래도 제가 보면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제적인 개념이 있는 게 베트남 여자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관념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 게 한배 부부들입니다. 근데 보면 안 그런 커플들도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지독할 만큼이나 돈을 열심히 모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 중에 이분들은 자식이 없는데 이제 자식을 낳으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이프랑 콘돔을 끼지 않고 잠자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얘기도 얼마 전에 제가 조언을 한 거예요. 보통 베트남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아내가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중심이 남편 쪽으로 많이 기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한배 부부들 일상이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뭐 도망가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막상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을 때 결혼의 만족도나 결혼의 유지 비율이나 이런 게 한국 여자보다도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필리핀 여자랑 결혼했다 이혼한 남자는 필리핀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베트남 여자랑 이혼했다가 재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들은 다시 베트남을 찾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 여자가 한국 남자한테 정말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첫 번째는 베트남이 모계사회라고 하지만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고 또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부부 생활에 임하면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는 게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제 주변에서 엄청 많이 봐요. 남편은 돈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데 여기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베트남 여자들이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열심히 버는 그런 여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남편보다도 훨씬 많이 벌어도 남편에게 깍듯하게 하는 그런 여자도 많죠. 그리고 베트남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그런 한 측면 중에 하나가 베트남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진짜 아이를 좋아하는 나라가 베트남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한배 부부들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서는 별다른 걱정이 없을 정도로 잘 키운대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자식들이 한국어 배우는 속도가 좀 더뎌요. 그럼 베트남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염두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 아이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학교 들어갈 때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와이프가 해주고 싶어도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해주는 부분이 분명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만큼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할 때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면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생활 패턴으로는 좀 결혼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결혼을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 심플하게 덜어내는 주변 정리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한배 부부들이 모두 다 하는 얘기예요. 결혼하고 갑자기 아내나 자식에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들도 있어요. 특히 직업 중에 일부 직군은 외부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직군에 있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같은 직장을 다니거나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처음에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할 때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국어 능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1년 이상은.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에 갈 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돈 벌 욕심에 영원한 외국인으로 살래? 아니면 잠시 따분하고 힘들어도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직업을 가질래?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베트남 여자들도 반 이상은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고 그렇게 준비 후 시간을 갖고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서 결혼의 목적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 소개할 때 어떤 과정으로 소개가 되는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에서 잘 안착하시는 그런 커플들은 대부분 아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더 결혼 안착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의 정확도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가 두서없이 흐르는 것 같지만 보통 보면 국제결혼에 대해서 정보랍시고 흘러다니는 정보들이 현실과 너무 다른 또는 자극적인 주제로 가공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재가공 과정을 거쳐서 흘러다니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한배 부부들의 일상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중에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도시 여자나 북부 여자를 추천을 하고요. 그냥 직장생활하고 무난하게 살 생각이면 남부 여자도 괜찮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여자의 성향을 보고 또 집안 환경을 보고 결혼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얼마 전에 호치민에서 만났던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부 외모만 보고 결혼했어요. 그나마 여자가 성격이 적극적이고 좋아서 결혼 생활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집안이 좀 안 좋았어요. 화목하긴 하지만 형제가 많고 가난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도움을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집안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혼 생활은 현실이고 또 처갓집 환경이 안 좋으면 이래저래 그쪽으로 신경이 쓰이고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만 해도 장인어른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런데도 계속 술을 드셔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몇 달에 한 번씩 한 1,000만 동, 2,000만 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자식 노릇 하느라 아내가 요청하는 건데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결혼하시면 이런 현실이 나에게 맞닥뜨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한배 부부들의 일면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내가 국제결혼을 생각하면, 특히 베트남 여자와 국제결혼을 생각하면 어떤 점들이 현실에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는지는 오늘 이 예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국제결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한배 부부들의 일상을 마일드하지만 전달력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